안녕하세요. 저는 마테오 스튜디오의 양익준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준비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전체 강의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AI 영화 제작 과정을 그 영화 마테오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 영화는 저희 마테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그 왼쪽에는 마테오라는 영화와 오른쪽에는 목격자, 위트니스라는 영화인데요. 둘 다 100% AI 기술로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영화제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마테오나 목격자처럼 100% AI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실사 영상에 AI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만드는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존에 영화 하시던 분들도 AI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시는 문구는 AI 영화가 끝날 때 나오는 문구인데, 저희는 앞으로 영화에서 이 문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사라질 것 같고, 지금도 이제 VFX로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이 영화는 VFX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문구가 없듯이 앞으로는 이게 당연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영화 제작 프로세스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비디오로 바꾸는 과정인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프리 프로덕션에서 기획 시나리오는 이제 뭐 챗 GPT를 활용해서 하거나, 또 여기서 영상 콘티 작업도 하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는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또 이제 비디오로 변환하고, 또 이제 편집을 하고 하는데, 그 기존 제작 방식과의 가장 큰 차이가 이 편집을 이제 프로덕션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서 촬영을 다 끝내고 후반 작업에서 편집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목소리 립싱크는 후반 작업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프로덕션에서 영상 제작이 다 끝나면은 후반 작업에서 배우의 목소리를 이제 만들고, 그 만든 목소리를 이제 배우한테 이제 립싱크 시켜가지고 하게 하고 해서 이거는 후반 작업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강의는 이제 이 마테오라는 작품의 일부분을 같이 예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데요. 이 마테오라는 작품은 총 16분 20초라는 러닝타임을 가졌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 예제 영상은 이 마테오의 앞부분 4분가량을 같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섹션 2부터는 기획 파트인데요. 기획 단계에서는 가장 처음에 이 아이데이션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마테오를 처음 기획할 때 각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미로라는 툴을 활용해서 써서 붙이곤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딱히 제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붙여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저희 셋이 가장 좋았던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때 당시에는 이 아보카도 나무가 주인공이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해서 나무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다가, 시나리오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아보카도 나무의 친구인 마테오라는 인물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에는 이 마테오라는 인물의 일생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결국엔 이 마테오라는 인물의 일생을 이 아보카도 나무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처음에 이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데이션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게 시나리오 단계에서 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물어봐 주셨는데, 저희는 마테오를 만들 당시에는 그 당시 AI 툴들이 가진 기술적 한계에 맞춰서 이야기들을 계속 변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챗 GPT를 활용하진 않았고,
근데 저희는 지금도 장편 시나리오를 이제 기획 개발할 때 이 챗GPT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한 장편 기획 파트는 저희가 섹션 7에 준비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단계가 끝나면은 그다음엔 이제 영상 콘티 작업을 하는데요. 어차피 AI로 만드는데 이 영상 콘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의도한 장면을 뽑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한 시퀀스를 만들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시퀀스를 만들 때 그 시퀀스에서 가장 필요한 장면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는 이 영상 콘티 작업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카탈리스트라는 그런 AI 툴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 파트가 끝나면은 그 다음엔 섹션 3 이미지 생성 파트인데요.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 AI를 아예 처음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 이 미드저니 기초 강의를 준비했고, 그 다음은 이제 미드저니를 활용한 배우 캐스팅 하는 법과 그리고 로케이션을 헌팅하는 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AI 툴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가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노드 방식으로 이제 만든 그런 컴피 UI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마테오를 처음 이제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이 AI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컴피 UI가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컴피 UI는 자신만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사용자의 취향이나 필요에 딱 맞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필요한 영화 작업에는 그래서 컴피 UI를 꼭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컴피 UI에서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노드들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되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 마테오를 만들 때는 모든 이미지 생성은 이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컴피 UI를 사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컴피 UI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거를 강의도 들었었는데, 일단 설치하는 데만 거의 하루가 걸렸던 것 같고, 설치를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 컴피 UI 안에도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되게 쉽게 다루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기가 너무 어려웠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거는 지금 웹 UI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우선 저희 집 컴퓨터는 좀 오래된 컴퓨터였고, 아무튼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 미드전이라는 툴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배웠던 이유가, 내가 AI 아티스트라면은 이런 복잡한 툴도 다룰 줄 알아야지 않겠나 해서 이거를 공부를 했었던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거는 중간에 포기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살짝 이 미드저니만을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 때 약간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조금 다루기 쉽고 이제 그런 쉬운 툴을 사용해서 정말 멋진 영화를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저희만의 나름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는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이제 언어 기반을 쓰는데, 이 언어에서도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저희가 마테오의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장소에 저희가 캐스팅한 인물을 한번 넣어본 그런 키 비주얼인데요. 이렇게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이렇게 인물의 다양한 표정도 뽑아보고, 또 인물을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뽑아봤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인 제작에 앞서서 이렇게 다양한 장소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이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맞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까 저는 특히 AI 영화를 만들 때는 이 정해진 규칙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처음 AI 영화를 접하실 때 이 툴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왠지 있을 것 같아서 꼭 복잡한 툴, 어려운 툴을 쓰지 않아도 좋은 영화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AI 영화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섹션 4, 영상 생성 파트인데요. 우선 저희 마테오 같은 경우는 클링, 그리고 런웨이, 그리고 드림머신의 루마라는 툴을 써서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클링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마테오를 처음 기획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 휴머니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그것은 정말로 관객들이 그 인물한테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고 주위에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희도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게 마테오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시기에 이 클링이 출시가 됩니다. 클링을 처음 써봤을 때 인물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첫인상을 받았어요. 클링이란 툴을 잘 활용하면은 어쩌면 관객들이 AI 배우한테 몰입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갑자기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환한 것인데요. 네, 이것은 그 클링의 화면인데요. 아마 마테오의 대부분의 장면들은 이 클링이라는 툴을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거는 시작과 끝 기능인데 시작 이미지를 넣고 끝 이미지를 넣으면은 이 중간을 클링이 생성을 해주는 건데 이 기능도 잘만 활용하면은 되게 독특한 연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것도 잘 쓰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고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기능도. 그래서 이걸 또 중점적으로 이 섹션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 영상들이 시작 끝 이미지를 활용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5부터 본격 제작하기인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저희가 저희 예제 영상, 4분짜리 예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기존 영화가 사전 작업, 촬영, 후반 작업이면은 AI 영화는 말 그대로 이제 촬영과 후반 작업의 경계가 조금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생성한 이미지를 영상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편집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경계가 조금 사라졌는데 마테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작업 30일, 본격적인 작업 35일, 후반 작업 7일에서 이 과정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러닝 타임이 늘어나면은 이거보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장거리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이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를 먼저 설정을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축키를 설정하는 이유가 기존에 잘 쓰지 않았던 기능들이 AI 영화에 들어오면서 자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키가 아예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불편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한 경우가 많아서 우선 이 단축키를 먼저 세팅을 할 거고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미지 생성을 영상으로 변환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그런 본격적인 작업을 이번 섹션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섹션 6 후반 제작, 후반 작업인데요. 저희 마테오 같은 경우는 이 목소리는 저희 팀원 목소리를 녹음해서 마테오에 등장하는 7명의 배우의 목소리를 모두 이제 11랩스를 활용해서 그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그 1인 7역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를 7명의 목소리로 변조해서 그렇게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립싱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양한 툴을 이제 사용해보고 아니면 좀 저희만의 그런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 런웨이 안에 립싱크 기능이 제일 좋았어서 저희는 마테오 때도 런웨이를 활용했었고 음악 같은 경우는 마테오는 원래 처음에 뮤지컬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들 때 가사도 만들고 그 가사 안에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녹여내서 이렇게 음악들을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수노라는 툴을 사용해서
그래서 모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효과음 같은 경우도 이제는 AI 툴을 활용해서 제작이 가능해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마테오를 만들 때는 이 효과음을 만드는 그런 AI 툴은 없었기 때문에 그 효과음은 저희는 따로 AI로 만들진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업스케일 기능인데요. 이 업스케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마테오 때는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업스케일을 했을 때 이 반들반들거리고 이제 이 빤빤한 느낌을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 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좀 풍경 사진이라 괜찮은데, 특히 인물 같은 경우는 피부 같은 게 약간 도자기처럼 변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는 업스케일 기능은 쓰진 않았는데, 근데 아마 다양한 장르의 그런 영화나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이 업스케일 기능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섹션 6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게 모두 끝나면 그다음은 섹션 7 아우트로인데요. 여기서는 영화 포스터 제작부터 그다음에 영화제 출품하기까지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은 챗GPT를 활용한 그런 장편 기획도 한번 같이 해 보려고 이렇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약간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강의의 느낌이었다면은,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인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섹션 5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